68화에서는 이제 친구분들이 나오죠. 처음에는 이제 비코스 데이트. 영호님이 늦어서 제가 미리 설치해 두려고요. 혼자서 텐트도 잘 치고 자리 잡고 텐트 다 치고 있으니까 남자친구 왔어. 조금 심통이 날 수도 있겠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영호가 이게 카메라 앞이어서 그러진 않겠지. 기본적으로 굉장히 앞에서 다정하더라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실속 있는 거야. 영호 같은 분이. 이 사람한테 다정한 말 많이 해주고 그런 것들이 참 실속이 있어. 이렇게 상대가 원하는 말 해주고 굳이 뭐 부딪히지 않고. 근데 영호는 이제 아니다 싶으면 이제 헤어지고 이제 그러겠지. 싸울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평소에 이제 원하는 거를 이렇게 해주는. 다정할 거면 좀 빨리 와서 같이 솔직히. 아니 말은 다정하잖아. 말은. 이게 그래서 실속이 있다고. 다정함을 이제 말로 떨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오다 주었다 하면서 뭘 선물을 던지고 어떤 사람은 뭐 기다리느라 힘들었지 다정하게 이렇게 말로 이제 하는 거고. 아니 뭐 입이라도 다정한 게 어디예요. 이게 참 다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리고 약간 츤데레 스타일의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또 저렇게 다정한 걸 또 원하는 분들도 많아요. 입다정이 가성비가 좋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 그 고사리 손으로 이렇게 했대. 진짜로 이렇게 좀 서툰 사람, 경험치가 많지 않고 마음은 다정한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오히려 막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해. 어쩔 줄 몰라 하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줄 몰라 하다 보니까 그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텐트 치고 기다렸던 정숙은 좀 더 빡치고 또 갈구고 이러면서 이제 오해가 쌓이고 이제 그런 일도 있죠. 이게 지금 베스트라는 건 아니라 지갑 얇고 입만 다정 너무 싫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사람의 행동이나 본질을 보는 게 좋죠. 근데 사람들은 또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또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영호가 정숙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마음이 없냐?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정숙 같은 분에게는 입다정한 사람이 필요해요. 입으로라도 다정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정숙님은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정숙님은 실제로 자기가 한 번 마음을 준 사람한테는 또 이게 그렇게 막 이것저것 안 재고 막 훅 빠져들어가잖아요. 정숙 씨가 똑똑한 사람인데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잖아요. 이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게 나는 남들과 달라 이렇게 살면 뭐 어때 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든 길을 선택하지. 근데 그런 사람에게 영호 같은 분은 일단 말로 뭔가 투정 부리고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영호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아니면 뭐 정숙 씨가 원래 만날 만한 뭐 동갑이나 연상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잔소리를 하거나 불편함을 드러낼 수 있지. 근데 정숙은 누군가가 나한테 불편함을 드러내거나 잔소리를 하면은 거기에서 또 자기가 좀 무시당한다 아니면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또 더 세게 나간단 말이야. 그런 일들이 있어서 싸움이 잦아지죠. 근데 지금 보면은 영호는 그렇지 않잖아. 그래도 꽤 받아주잖아. 그 시무 35조에 보면은 정숙 씨가 평소에 부정적인 말도 많이 하고 찌르는 말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요. 많이 안 했지만 그냥 시무 35조에 있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어쨌든 영호 씨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시무 35조를 만들었어도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한 거고 보통의 경우는 시무 35조 이런 거 안 써요. 그냥 안 만나지. 근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라도 쓰는 게 아닐까? 그래서 뭐 그런 싸움을 줄이기 위해서 35조를 썼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영호도 내가 늦고 싶은 거서 늦은 건 아니에요. 미안해.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남녀를 떠나서 기다렸던 사람이 좀 투정 부릴 수도 있는 거고 늦은 사람이 사과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걸로 계속 막 구구절절 얘기하면 안 되지. 그리고 처음에 좀 좋은 이미지를 주고 싶으면 괜찮아 힘들었지 이런 정도가 낫지. 원래 정숙 씨에 비해서는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거는 실은 정숙 씨가 힘들었지 오느라 더웠지 이게 더 좋죠. 이렇게 하면 또 여자가 그래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 병신 같은 소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무 답답하더라. 전기수에서도 아니 정숙 씨에게 살림을 배워야 된다는 건 너무 상처별적 발언 아닙니까? 아니 그 정숙 씨 집이었으니까 그렇지. 정숙 씨 집에서 그러면 정숙 씨한테 살림 부이니까 정숙 씨 살림 얘기를 하는 거지. 정숙 씨 집에서 영호가 지금 살림을 안 했는데 그럼 영호 살림 보고 뭐라고 해? 영호 집이었으면 영호 살림 영호도 좀 살림을 배우겠다 했겠지. 영호가 살림을 배우겠다 했겠지.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댓글 달았더니 바로 또 대싹 튀. 근데 그래도 좋은 댓글이 많죠. 우리 라이브로 많이 소통을 해야겠어. 여기서 남녀가 어딨어. 그 사람 집인데 그 사람 집인데 그 집에 어쨌건 연인이라고 해도 그 집에 놀러 온 사람이 그 집에서 살림해야 돼? 내가 늦고 싶은 거서 늦은 건 아니었어요. 미안해. 이렇게 이제 치킨도 시키고 돈 줘요. 소심한 복수. 늦은 사람에 대한 소심한 복수. 근데 뭐 영호 씨는 이런 정도는 뭐 귀여워하니까 긁혔나봐.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정숙님도 돈을 이제 아껴야죠. 돈을 아껴야 이제 결혼을 목표로 돈을 모으기로 했으니까 정숙님도. 그래서 좀 알뜰하게. 정숙님도 영호를 만나서 지금까지 안 하던 걸 하는 거야. 영호 씨가
정숙님이랑 결혼할 마음이 진짜 전혀 없다? 전혀 없으면 갈등 지금보다 적을 거예요. 결혼할 마음이 아예 없으면 솔직히 나 비혼이긴 한데 그래도 널 사랑해 이러면서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식을 때까지 계속 만나는 거예요. 굳이 시무 35조? 필요 없어. 오히려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나를 봐두는 게 이 사람이랑 나중에 정될 때 좋아. 예를 들어서 뭐 왜 이렇게 늦었어 하고 막 뭐라고 톡톡 쏘잖아? 괜찮아. 왜냐면 그게 나중에 헤어질 때 좋은 기억이 되거든. 헤어질 때 마음이 편해지는 기억이 되거든요. 저 사랑에 식었을 때 굳이 미련이 남지 않게 되거든. 근데 영호가 뭐 시무 35전에 이런 걸 쓴 걸 보면 영호도 노력을 하는 거고 정숙도 그동안에 안 해왔던 걸 하는 거야. 영호 씨가 정숙 씨에게 이렇게 오래 가는 것 중에 하나는 정숙 씨의 헌신도 있어. 정숙 씨의 변화하려는 의지. 그리고 그 헌신에는 시간 쓰고 돈 쓰고 마음 쓰고 뭐 몸 쓰고 다 있겠죠. 정숙 씨는 지금 평생 하지 않던 헌신을 여기서 지금 굉장히 갈아놓고 있잖아요. 영호도 알지. 영호도 내가 가진 거 없다고 해도 이렇게 사랑만 가지고 나와 미래를 설계해주고 나한테 툭툭대는 그 말투 빼면, 그리고 아직 부족한 그런 뭐 요리 실력이긴 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는 저 모습은 영호 입장에서는 되게 고맙다.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 영호도. 그러니까 영호나 정숙이나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 서로 맞춰가면서 만나는 거랑 고치려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차피 맞추는 것도 조금씩 고쳐야 되는 게 포함이라고 생각했는데, 맞춰가면서 만나는 거는 상대를 고칠 생각을 일단 버리고 내가 그냥 혼자 다 고친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실은 맞춰가는 게 돼요. 내가 이만큼 고쳤으니까 너도 이만큼 고쳐. 그거는 상대 입장에서는 지는 별로 안 고쳤는데 나한테만 고치라고 한 애가 돼. 사람은 그래. 그래서 이 상대랑 맞춰가려면 나 혼자만 바꿔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서로 맞춰가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못하겠으면 못 만나는 거지만, 이게 사람은 다 자기가 더 많이 하고 있는, 다 자기 혼자 희생하는 것 같거든. 직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이게 내가 상사가 돼보면 나만 일하는 것 같지만 또 밑에 직원에서 상사 보면 어때? 쟤는 노는 것 같아. 부장 또 유튜브 보고 놀고 앉았네 이렇게 되고, 임원들 뭐야, 회사도 잘 안 나와, 회사도 잘 안 나오고 뭐 놀러 다니네 이렇게 돼. 근데 다 그 자리에서 일이 빡세요. 또 위에서 뭐 아래 보면 어때? 부하 직원들 보면은 못 모르고 지금 쓸데없는 일에만 신경 쓰고 막 그러고 있다고 생각 드잖아. 네 요령도 없고 말도 안 듣고 자기만 애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연인이나 부부간에는 일단 내가 그냥 희생한다 생각해야 그게 결과적으로는 맞추는 거야.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물론 그 안에서 내가 맞추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거에서 상대도 이제 그만큼 감사해하고 또 그만큼 또 헌신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되는 게 베스트지. 근데 이제 거기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너도 해 이만큼 해 이렇게 되면 그건 이제 고치려는 쪽에 가까워지는 거고, 뭔가 돌아오는 걸 생각하지 말고 그래 너도 애쓰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내가 노력하는 게 그게 맞추는 쪽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요. 너한테 맞춘다라기보다는 이게 네가 그렇구나 이해한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포기한다. 중포마 내가 좀 더 잘하겠다 이러는 게 낫지. 연인이든 사랑하니까 만나고 있을 거 아니까 내가 좀 뭐 그게 뭐 어때. 내가 뭐 살림에 대해서 얘기한 꼴이 돼버렸지만 지금까지 정숙 씨도 안 했던 걸 하는 거잖아. 늦게나마 배우는 거잖아. 이것도 살림 늦바람이지 뭐. 늦게 배우니까 당연히 서툴지. 근데 요즘에는 또 금방 배울 수 있는 시대니까 유튜브 보고 하루만 빡세게 공부하면은 뭐 살림하는 법 다 배우지 뭐. 사진 찍으라고 하면 이제 영호는 긴장하죠. 근데 최근엔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방송에서는 정숙님이 상당히 이제 뭐 사진 찍는 것도 가르치고 뭐 늦게 오면 구박하고 뭐 이렇게 좀 센 모습을 보이는데, 영호랑 정숙 사이에서 별로 그렇지 않죠. 영호 씨의 눈치를 보는 쪽은 오히려 지금 정숙님이지. 정숙님은 한번 뭔가 마음을 주면은 이제 다른 걸 못 보니까 약간 튀는 행동을 하는 애 같은 마음이잖아요. 청소년의 마음이잖아요. 그 시절에 못 놀아본, 오히려 공부만 했던,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그런 걸 배우다 보니까 연애하는 마음가짐은 그 시절에 조금 머물러 있는 느낌인데, 영호에게는 그런 게 굉장히 순진해 보이겠지. 순수해 보이고, 물론 싹싹싹이 순수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가짐이 순수해 보이겠지. 둘 다 노력은 해야지만 너무 변화하려고 드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선택의 문제지 진짜 사랑이 아니다 맞다라기보다는 선택의 문제야. 그래서 제가 많이 가르쳤어요. 구도랑 이렇게 길게 나오는지. 옛날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길쭉하게 나오고, 그래서 정숙의 코칭으로 나날이 발전 중인 사진 실력이고, 정숙은 지금 굉장히 결혼을 하고 싶죠. 낯설에 나올 때부터 원래 굉장히 결혼을 하고 싶어 했고, 영호는 근데 좀 압박에 약한 사람이긴 해요. 압박에 약한 사람이고, 주변에서 이렇게 좀 누르면 그거를 좀 어떻게 외면을 못하는 그런 면은 좀 있어. 근데 그거를 잘 활용해서 결혼까지 가면 뭐 정숙 씨 입장에서도 좀 좋을 수 있겠죠. 다른 대안이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정숙 씨는 좀 아쉬운 입장이 됐잖아요. 아쉬운 입장이 됐고, 그리고 정숙 씨의 이런 좀 튀는 부분을 귀엽게 봐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사회활동 열심히 하고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정숙과 결혼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이 세 가지까지 맞물리려면 그 교집합 안은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정숙 씨가 많이 바란다는 게 아니라 너무 속성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는 거니까. 그래서 영호를 지금 놓치는 거는 상당히 큰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정숙님은 영호에게 많은 걸 맞춰주고 눈치 보고 실은 자존심 부려가면서 태도를 카메라 앞에서는 그러지만 막상 둘이 있을 때 영호가 평소에 이렇게 뭐 얼른 먹어 자기 이렇게 해서 받아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건 이러지 마라고 정색하면은 정숙 씨가 자존심 부리면서 순간적으로는 이렇게 좀 해도 결과적으로는 영호 씨가 뜻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일단 법령이 완성됐으니까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야 돼? 뭐 구속되잖아요. 지금은 법령이 생겼죠. 그리고 법령이 있는 상황에서는 안 지키면 이제 벌 받는 거니까. 우리나라 뭐 법도 원래부터 있었나요? 이 땅에 원래부터 존재했나요? 우리가 약속한 거지. 그러면 또 나는 약속 안 했는데요.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건 한 거지. 그 약속 안 지키면 이제 벌을 받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저 시무 35조를 안 지키면 이제 벌을 받는 거지. 벌이 이제 이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B코스는 1차는 치킨, 2차는 이자카야. 야, 치킨에다가 이자카야면은 만만치 않겠다 이것도. 그렇게 이제 맛있다. 한강에서 먹으니까 좋고 그 주변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펜션 얘기가 나와요. 펜션. 나중에 꼭 와달라고 이제 사장님이 저렴하게 해주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데이트 비용, 여행 비용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아껴야 잘 살죠. 그런데 진짜 아끼는 사람은 어쩐 줄 알아요? 할인하는 걸 사지 않아. 할인하는 걸 산다. 뭐 데이트 비용을 아낀다. 여행 비용을 아낀다. 그런 생각을 애초에 안 해요. 진짜 아끼는 사람은. 아끼는 것을 사거나 뭔가 할인해주는 걸 사지 않아요. 그냥 안 사.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둘이 집 없는 거 아니잖아요. 집에서 뭐 라면 끓여 먹고 라면에 특식으로 계란 2개 넣는 거죠. 그쵸. 안 사면 100% 할인이죠. 그렇다고 저희가 공짜로 잘 수는 없지만 생각나면 구미 펜션 사장님께 걸어보는 전화. 근데 이분들은 구미 펜션이나 이런 데 가도 돼. 왜냐면 이분들은 지금 아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고 다닐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이분들을 보고 아끼는 건 저런 삶이구나 생각하지 않는 거지. 이제 이분들의 삶은 이제 평범한 사람의 삶이 아니야. 실은 이제 인플루언서의 삶으로 넘어갔어. 그래서 아낀다는 거는 일종의 퍼포먼스지. 아끼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본인의 결혼 자금도 오히려 벌 수도 있는 거고. 그 결혼을 망설이는 상황들이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인데 다 있는데 조급함이 좀 덜 하잖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면 조급함이 덜하고 그리고 남자가 조급함이 좀 덜 하지 같은 나이라면. 왜냐면 결혼 적령기 자체가 평균적으로 한 4년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정숙과 영호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적령기의 남녀 나이 차이를 봤을 때는 이제 6년의 갭이 있는 거지. 조급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러면 영호는 지금 해도 되나? 6년 이때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없진 않아. 근데 그래도 내가 가진 거 없어도 이렇게 내 곁에 있어주는 여자가 있는데 아이 또 압박하네. 아이 모르겠다. 이렇게 반 마음이 있지. 근데 이런 걸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정숙님도. 근데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해서 결혼에 잘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케이스가 또 있냐면 이렇게 하다가 둘이서 싸워.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정숙님 같은 케이스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넌 왜 모든 거 다 내가 선택해야 되냐? 다 내가 하자고 해야만 하는 거야? 너 하기 싫은데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퍼부었어 한번. 그러면 남자가 미안하다.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나 봐. 그리고 파혼해버려. 그리고 헤어져.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그때 미안했어라고 매달려. 그래도 안 돼.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게 이 남자 입장에서는 계속 그냥 이렇게 그냥 하지 뭐 이렇게 해서 막 망설여.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지금 조급하고 내가 헌신했다는 생각에 이게 남녀를 떠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차이에 따라서 그런 거야. 근데 이제 3, 4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별을 바꾸면 그 4년 차이가 더 올라가긴 하겠지. 좀 조급한 입장에서 조급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제 맞춰주다가 터져. 그러면 조급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망설여졌었는데 그래 옳다 잘 됐다 그러면서 끝내버리는 거지.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정숙 씨가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돼. 이게 영호 씨가 내 앞에서는 잘하지만 어떤 행동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우유부단한 면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긁혀서는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펜션 사장님께 전화를 걸고요. 사장님이 거기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장사를 잘 하시는 것 같아. 우리 정숙 씨 목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만나는 거 아셨어요? 저는 알잖아요. 여기서 이제 펜션 사장님이 뭐 당연히 받겠죠? 그래서 묵을 수 있는 곳, 그래서 뭐 언제든 오라고 사장님 아주 빨리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확실히 이게 뭔가 펜션을 운영하고 이러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좀 이가 많은 것 같아. 굳이 다시 MBTI 얘기 싫어하는 분 많겠지만 약간 이가 많은 것 같아. 사람 좋아하고 그리고 또 자연 또 좋아하고 또 사람 사이에서 막 일적으로 얽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약간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행을 한 번도 못 갔어 이러면서 왜 여행을 안 갔지? 근데 이게 왜 여행을 안 갔지라는 순수한 질문이 아니라 실은 찌르는 거였어. 알고 보니까 정숙님의 언어에서 이런 찌름이 있거든. 그렇게 왜 우리 여행을 안 갔지? 근데 발리 여행을 가려다가 파토 난 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숙은 또 수동 공격이 시작이 되죠. 근데 이 수동 공격이 둘이 있을 때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실속이 없다는 거지. 영호님은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데 정숙님만 마음에 담고 있는 것 같은. 예를 들어서 정숙님이
헤어지고 시무 35조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받고 이 사람 말에 또 다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보통 수동 공격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수동 공격은 누가 나와요? 약자가 강자한테 하는 게 수동 공격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물론 이런 부부 간에 아니면 연인 간에 이렇게 찌르는 말이 다 수동 공격은 아니지. 그냥 공격도 있어요. 근데 정숙은 수동 공격도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실은 정숙님의 평소에 쌓인 게 많지만 풀지 못해. 눈치를 봐. 그러니까 이런 카메라 앞에서 여기에서 또 찌르는 말을 하고. 근데 영호는 또 민망하고, 그리고 영호는 주변 사람 눈치를 많이 본단 말이야. 자기가 좋은 모습으로 남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 압박에 좀 약하고, 자기가 좋은 사람으로서 보이고자 하는 그 욕망이 큰 사람이란 말이지. 그래서 발리 가려다가 파토 났잖아요. 지금 영호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정숙은 그걸 계속 마음에 남아두고 그거를 이제 풀지 못하는 상태지. 정숙님은 지금 맘껏 영호랑 둘이 있을 때는 못 쏟아내요. 눈치 보고 못 쏟아내고.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서 계속 하는 거지. 그리고 영호에게 기대감도 크고 나에게 상처 준 게 크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더 크게 생각하고 상대를 찌르는 건데, 근데 그러다가 또 영호가 결국 이 관계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관계의 우위는 누가 점하는 거냐면 대안이 있는 사람이 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영호가 뭐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지. 마음가짐. 오히려 잘나고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조급하면 대안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가 느낄 수도 있는 거야. 발리에는 슬픈 스토리가 있어. 그래서 자기가 얘기해. 근데 영호도 슬픈 사연, 나도 슬픈 사연인데? 근데 어쨌건 헤어지고 같이 여행을 못 갔다는 사실에서는 영호도 슬픈 사실이지. 근데 이제 다만 정숙 입장에서 짜증나는 거는, 가란다고 진짜가? 그렇다고 너 혼자 가냐? 내 것만 취소하고? 근데 그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영호는 친구들이 발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미 약속이 돼 있었고, 근데 여자친구는 안 간다고 하고 헤어지니까 친구들하고 약속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냥 혼자라도 가야지 한 것 같아. 영호 입장에서는 나라도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영호가 보여지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호도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영호도 되게 덩치가 있는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뺐잖아요. 덩치가 있을 때도 물론 귀염상이긴 했겠지만 뭔가 이성에게 인정받는 거, 남한테 좀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거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거라고, 결핍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뭐 나도 슬픈 사연인데, 근데 정숙은 아닌데? 나만 슬펐는데? 좀 애 같은 면이 있지. 저런 부분은 이제 살면서 달라지겠죠. 근데 자기가 비행기표 취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숙 씨는 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 이게 아무래도 감정적이다 보니까 내가 당한 것만 기억하는 건 있지. 내가 겪은 것. 근데 비행기표 취소했다가 모든 문제의 출발은 아닐 거 아니야. 그 전에 비행기표를 취소하게 된 싸움이 있었을 거고, 그 싸움에 전이 있었을 건데, 물론 그 안에서는 둘 다 뭐 문제가 있고 했겠지. 근데 이제 딱 그 행위만 딱 기억해가지고 네가 잘못했잖아, 내가 짜장면 먹었던 거, 이렇게 되니까 받는 사람이 계속 똑같은 걸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이 사람을 찌름으로써 내가 마음이 순간적으로 편해져. 마치 기침을 하는 것처럼, 기침을 하면 속이 간질간질하다가 기침 한번 편하잖아요. 근데 계속 기침하면 부어서 결국 그 기침을 쉴 수가 없게 돼. 마치 그런 거 똑같아. 취소하고 남자만 가는 멘탈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여자가 빡칠 것 같은데. 그게 아까 말했던 영호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친구들과의 약속을 야 미안하다, 나 괴롭다, 나 못 가겠다 이렇게 말은 못하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압박이 약하고 뭔가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고 이런 것 같아. 그러면 저거는 그러면 애초에 영호 씨가 샀던 발리 티켓인가 봐요? 아니 그때는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 근데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라고 그냥 부드럽게 말을 했지만,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우리는 그때 헤어졌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방송이기도 하고 정숙에게 그때 헤어졌던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우린 그때 그런 상황이었잖아 정도로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호 입장에서는 발리에서 친구들이랑 약속돼서 기다리고 있어. 친구들한테 내 여자친구랑 같이 놀러 갈게, 그날 이렇게 약속 잡아줘. 그러면 친구들이 뭐 이것저것 뭐 스케줄도 잡고 해놨을 거 아니에요. 방도 잡아놓고 뭐 했을 텐데, 야 미안하다, 나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나 못 가, 이렇게는 좀 애매했겠지. 그러니까 거기 가서 노는 친구들이랑 보는 영호 마음도 불편했겠지. 근데 안 갈 순 없는. 근데 그 취소를 그 당일날 수수료 아깝다고 취소한 거는 솔직히 좀 짜치는 면이 있는데, 돈 모아야 된다면서 발리 여행 계획한 것부터 놀랍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사람이 아직 과도기라 그래. 아직 과도기라. 그러니까 뭔가 돈 모을 생각이 없이 즐거운 삶을 살다가 이제 돈 모아서 결혼해야지. 그러니까 이 아직 중간계야. 지금 아직은 이제 어디까지 돈을 모아야 되고 어디까지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게 이제 개념이 잡혀가는 중이지. 또 이분들은 이제 저렇게 돈을 쓰는 것으로도 돈을 또 벌 수도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었다면 조금 더 개념을 잡아야죠. 여행 가기로 한 날부터 3주 전부터는 취소가 되나 보네요. 그래서 다시 보지 말자라는 말까지 나왔다가, 그래서 이 정도면 끝났다라는 생각에 비행기표 취소. 그래서 혼자 발리행, 이렇게 해서 발리를 가고요. 뭐 어떻게 혼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보니까 발리에 있는 친구들이야. 그런 걸 보면은
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요. 원래는 여자친구랑 단둘이 가는 여행이었다면 영호도 안 갔겠지. 근데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으면 저거는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헤어지고 1시간 뒤에 바로 취소. 아주 알뜰하군요. 취소 수수료 하루하루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무료 취소가 안 돼가지고 하루 이틀도 안 남은 그런 상황에서 발빠르게 무료 취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알뜰살뜰 이러는데, 근데 이제 그 싸운 이유는 결혼 이야기하면서 현실적인 부분을 맞춰가다가 발단이 돼서 시작된 말다툼, 결국 헤어짐까지 얘기하게 됐다. 결국 맞추지는 못한 거죠. 맞추지는 못했는데 결혼에 대한 관점이 달랐고, 영호가 가자마자 후회가 돼서 그냥 갑자기 내 신체 일부가 없어진 기분. 정숙 씨는 좀 불안 애착이 있다 보니까 떨어져 있을 때 상당히 고통을 느끼죠. 남들보다 더 큰 불안을 느끼는 거니까. 불안 애착이다 보니까 남들보다 떨어져 있으면 더 괴롭고 더 자주 봐야 되고, 그리고 만났을 때 좀 퇴행이 일어날 수 있죠. 좀 불안 애착이 심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상대를 붙잡아 놓으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서둘러서 연락했지만 씹히고, 그래서 영호 집 앞까지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 새벽 4시까지도 안 오고, 그래서 혹시나 집에 있는데 없는 척 하는 걸까봐 초인종을 몇 번 누르기도 했던, 근데 경찰분이 갑자기 출동. 초인종을 몇 번만 딱 눌렀는데 갑자기 경찰이 출동했을까 싶기는 해요. 보통 이제 경찰이 출동했으면 이제 새벽 4시에 영호야 나와봐, 거기 있는 영호야, 띵동 띵동, 영호야 옆에서 하다가 도저히 못 자겠네. 그래서 이웃이 이제 그렇게 신고를 했겠죠. 그만큼 정숙 씨가 애절하고 안타까운, 뭐 주변의 사람들이 뭐 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못하는 애절한,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뭐 그랬겠지. 정숙 씨는 감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감정적이고 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억이 좀 보정되는 사람이 있긴 하지. 그래, 굉장히 조용한 새벽 4시에 거기서 문 두드리고 거기서 영호를 밖에서 부르고 있었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신고할 만은 하죠. 그래서 한 서너 분 오셔서 저를 막 달래서 내보냈어요. 근데 이제 정숙은 영호가 집안에 있을 거라고 확신한 거잖아.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감정적으로 확신한 거거든. 그래서 한번 생각이 꽂히면 그거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잘. 영호님이 신고해서 경찰이 온 줄 알았고, 그러니까 다 본인의 판단으로 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죠. 영호는 잊지도 않았고, 영호는 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영호는 집에 안 들어온 거였어. 일부러 본인을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냥 심정이라는 게 없었고 머릿속에 영호를 붙잡아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어. 보통 이제 남녀가 이별하면 좀 그런 수순을 밟잖아요. 보통 남자는 이별하면 어때? 처음에는 신나서 놀아. 아유 자유다 이러면서 놀아.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현실이 인지가 되고 한 2주, 10일에서 14일쯤 지나서 뭐해? 자니? 보냈잖아. 여자분들은 이제 처음에 이제 너무 괴롭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서서히 마음이 회복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막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죠. 근데 왜 처음에는 해방감을 느끼냐고. 연애하면서 상대한테 맞춰주고 그랬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해방감을 느끼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보려고 글을 써. 너랑 1초도 떨어지기 싫어서였다. 그만큼 사랑하는 거지만 또 불안 애착이 보이기도 하고요. 내가 처음으로 결혼까지 안정적으로 생각하게 해준 너는, 지금까지 근데 영호 씨가 안정적으로 생각하게 해준 거라기보다는 다른 남자친구들은 그렇게까지 안 싸워. 애초에 나 비혼주의야 하고 결혼 바라면 손절해버리지. 결혼에 대해서 뭘 맞추려고 안 해. 내가 그렇게 부족한 남자가 절대 아니야. 그러면 싸울 때 상대를 좀 영호 씨에게 부족하다는 그런 식으로 좀 서로가 싸웠을 수도 있겠지. 그런 얘기를. 어제 너희 집 계단에 앉아 널 기다렸는데 너희 집 앞에서 너희 향기가 나는 거야. 내가 만날 말했던 내 향기. 네가 메일에서 누구누구나라고 부르며 거리를 두는데 난 너무 가슴이 아팠어. 너희 마음이 멀어진 것 같아서. 부족한 남자가 아니야. 오히려 나한테 차고 넘치지. 근데 제가 원래 사람 핸드폰 차단을 안 하는데 유일하게 차단했던 사람이 정숙님. 그러니까 뭔가 그 끝을 낼 때는 정말 정숙님이 좀 감정적이고 폭발하는 면이 있잖아요. 본인 말로 이제 또 탱탱볼이었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공격까지도 했을 수도 있겠지. 저는 그때 술 먹고 친구 집에서 외박하고 지금 헤어졌다고 아주 그냥 이별의 슬픔을 이겨낸다라는 명분으로 신나게 놀았구만. 신나게 놀았어 아주. 정숙이 안 잡았으면 헤어지죠. 근데 뭐 몇 주 지나서 뭐 잔이 한 번 정도는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제외를 해도 어쨌건 결국 이 두 사람이 제외를 한다고 해도 정숙 씨가 계속 붙잡고 있는 형태가 되긴 해야 되죠. 지금으로는. 그 뒤로 정숙이 붙잡았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180도 바뀌게 할 내용을 요청할 거다. 그렇게 해서 메모장에 적어가지고 번호도 처음에 1, 2까지는 적다가 이제 3부터는 점도 안 찍고 그 뒤로는 아예 안 찍었어. 그래서 35장 뭐가 있었어? 진정 당신을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우리 둘이 행복해질 것들. 그래서 나를 위한 것. 이 세 가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구나. 나를 위한 건 8가지밖에 없고 너를 위한 게 16가지나 있어. 이렇지만 그거는 살짝 말장난일 수도 있어. 일단 존칭하기, 취미 갖기, 함께 할 수 있는. 이거 2가지는 뭐 우리 둘이 행복해질 것들이겠지. 골프 시작하기는 어쨌건 영호를 위한 거지. 돈을 아끼려면 골프를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골프
시작하기에는 이거는 굉장히 큰 거 아니야? 큰 항목? 나를 위한 것 치고는 이게 너무 큰데. 일주일에 2, 3일 각자 시간 갖기. 함께일 때 더 애틋하기 위한 조건. 살짝 말장난인데 더 애틋하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자는 건데 그게 아니지. 일주일 내내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스트레스 받고. 나도 친구들도 만나고 놀고 싶은데 영호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지금 헤어지자마자 그날 바로 그냥 친구들 만나갖고 밤새 놀아버리는데 지금 시간 가져서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그렇게 밤새 술 먹고 놀면은 다음날 정숙 씨랑 애틋해지나? 숙취에 시달리지? 어쨌건 이건 뭐 똑같은 말이어도 이쁘게 한다라고 그냥 이해를 해줍시다. 혼자 있다고 외로움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한 생각으로 맞아주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이 두 가지를 보면은 정숙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를 못해 지금. 그만큼 영호를 좋아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불안애착이어서 기본적으로 외로움도 심하고 영호가 곁에 없으면 불안해. 계속 있어야 돼. 같이 있어야 되고 나랑 같이 있으면서 술 마셔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 전 회차에서도 영호가 그 다른 사람이랑 술 마시는 것도 간 낭비하지 마. 나랑 매일 마셔. 이거잖아. 간 낭비하지 말고 나랑 술 매일 마셔 였단 말이에요. 정숙의 제안은. 간 낭비하지 마. 그렇게 사회생활 해야 돼. 그러면 나랑은 그냥 술 마시지 말고 우리 그냥 뭐 탄산수 같은 거 마실까? 아니면 뭐 그냥 우리 뭐 차 마실까? 이럴 수도 있거든. 근데 그게 안 돼. 영호 씨가 나는 사회생활도 해고 하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2, 3일 각자 시간 좀 갖자.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7일 봤거든. 근데 뭐 2, 3일은 좀 빼는 거지. 정숙 씨는 계속해서 버려지는 경험을 했다고 마음속에는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다고 외로움으로 생각하지 말고 같이 집에서 술 먹을 때 얘기도 하되 내가 좋아하는 영화나 시리즈물도 보기. 정숙 씨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나랑 있으면 이 사람은 나만 보고 그리고 나랑 시간을 보내고 계속해서 완전히 나와 대화하고 나랑 술 마시고 그 일주일 내내. 그러면 실은 영호 씨 입장에서는 조금 숨 막혔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뭐 잘 맞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로망일 수도 있어. 항상 매일 이 사람과 얼굴을 보고 술 한잔 하면서 모든 이야기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근데 이제 그거를 평생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죠. 근데 영호 씨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공표를 한 것처럼 되긴 했죠. 1일 1폭보 하면서 사랑꾼인 것처럼 말을 했고 실제로 사랑꾼일 거고. 근데 이제 정숙 씨가 그만큼 부모 품을 떠나기 싫어하는 애 같죠. 그게 불안애착이야. 불안애착이어가지고 이 사람은 내 곁에서 내가 좋아하는 술 마시면서 항상 내 곁에 있어줘야 돼. 그리고 뭔가 하기로 했으면 하기. 아, 말만 하고 안 하는 게 많군요. 극피노노. 가족은 항상 사랑으로 대하기. 각자의 가족에 신경 써주기. 이거는 이제 말을 이쁘게 해라 라는 표현도 있겠지. 서로의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 미국에서 누나랑 조카 오면 같이 놀기. 일주일에 지금 5일도 줄인 거예요. 2, 3일 각자 시간 갖게 되니까. 원래 일주일에 7일 보다가 지금 그래도 2, 3일 뺀 거니까 뭐 정숙님은 3일까지 못 빼줘. 이틀 정도 빼겠지. 그러니까 5일. 그래서 이 전 회차에서 5일 만난다고 했거든. 그리고 평소 내 모든 행동들은 아기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 아니므로 서운해하지 않기. 우리 사이의 일을 너무 많은 곳에 얘기하지 말기. 주변의 시선 이런 거를 좀 신경 쓰잖아요. 영호 씨는 많이. 그게 어떻게 보면 정숙 씨랑 좀 밸런스가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게 오히려 장점일 수 있는데 정숙 씨가 너무 여기저기 많이 얘기를 하고 뭐 싸운 얘기도 당장 여기서 뭐 발리 간다고 싸운 얘기도 영호 씨는 별로 안 얘기하고 싶었을 거야. 근데 정숙 씨가 계속 다 얘기하고 그리고 뭐 봐 너 그때 그랬잖아 이러면서 계속 카메라 앞에서 그리고 술 만취되지 않기 밤늦게 부르지 않기 잠 못 자게 하지 않기. 그러니까 이제 술에 만취되고 밤늦게 부르고 잠 못 자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종종 있었으니까 이걸 금지 사항에 넣겠지. 예를 들어서 가족 때리지 않기 이런 게 있으면 때렸다는 얘기잖아. 아니면 때릴까봐 두려워하는 좀 그런 기우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만큼 자기의 순간의 감정을 스스로 해소하는 법을 잘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무 35조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자세 갖기 뭔가 좀 툴툴대는 면이 있었고 그리고 많이 돌아다니기 부지런해지기. 영어보다 안 부지런한 거야? 그리고 취미 갖기 각자 할 수 있는 각자가 중요해. 취미가 내가 돼선 안 돼 이런 거지. 각자 나랑 같이 앉는 여기는 위에서는 함께 여기서는 각자. 그렇다면 정숙 씨는 의외로 아무것도 없고 영호랑 같이 술 마시는 거밖에 없어. 삶에서 필요하고 싶은 건 그걸 일주일 내내 저녁마다 해야 돼. 그리고 심지어 그 시간에 영화나 드라마도 못 봐. 나랑 대화해야 돼. 그러면 일주일 내내 같이 술 마시면서 대화를 해야 돼. 이것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러다가 피곤해서 잠들면 깨워. 또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 또 취해. 그러면 이제 영호 입장에서는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 근데 진짜 이거 힘들지. 일주일 내내 퇴근하고 와서 30분 버스 타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랑 있는데 계속 TV나 드라마도 못 보고 이 사람이랑 대화하면서 일주일 내내 술 먹으면서 2만 원어치씩 매일 밤마다 안 가면 밤늦게라도 오라고 불러. 그리고 늦게 왔으니까 더 놀아야 되는 거 잠도 못 자게 해.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게 35조가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강조되는 게 일주일에 2, 3일이라도 좀 시간 갖자. 가족들도 좀 신경 쓰자. 술 만취되게 마시지 마라. 밤늦게는 그래도 부르지 마라. 잠은 자자. 그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좀 더 부지런하게. 근데 이제 매일 술을 마시면 사람이 이제 정서적으로 부지런해도 몸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기가 조금 힘들죠. 계속 아침에는 이제 아무래도 술기운이 남아있고 하니까 계속 몸에 이렇게 조금씩 있으니까 좀 힘들지. 그리고 무력 없애기. 무력 없애는 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어떤 불안정 애착이 있는 사람들은 무력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그 물건 자체에 애착을 두거든요. 사람보다 물건의 애착을 더, 사람에 대해서 불안한 애착을 갖다 보니까 정숙만큼이나 불안정 애착을 가진 연인은 어떻게 돼야 되나. 네가 이 부분을 컨트롤 못하면 관계가 끝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래서 뭔가 싫어한다기보다 그냥 받아들여 보기. 그래서 여기서 좀 긍정적으로 살기가 있죠. 남 비난하지 않기. 기분이 안 좋아도 소리치지 않기. 기분이 안 좋으면 소리를 쳤다는 얘기죠. 매일 밤새 술 먹고 대화하는데 거기서 기분 안 좋으면 또 소리치고 막 이러고 있어. 운동도 안 하고 계속 밤마다 술 마시고 저녁마다 술 마셔야 돼. 술 먹으면서 얘기해야 돼. 이러니까 이제 영우 입장에서 좀 건강도 이런 게 걱정되겠지. 근데 여기 막 관종 게시물 올리지 않기 이런 거 좋네요. 지금 정숙님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거였어. 그래서 그게 다 용납이 되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저 35조를 정숙에게 했다. 영우가 나쁘다. 이렇게 보면 안 돼. 저거를 써서라도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영우도 나름 정숙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 거야. 그리고 저걸 써서 지켜야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실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 일주일에 2, 3일 각자 시간을 갖는 게 뭔가 서로가 규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안 지켜지는 일이라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저게 약간 고등학생들 연애라면 저럴 수 있어. 물론 고등학생들이 술을 마시면 안 되지만 고등학생들은 매일 보잖아요. 매일 보고 끝나고 학원 갈 때도 보고 그리고 주말에도 만나고 원래 어릴 때는 매일 만나. 안 만나면 막 쓸쓸하고 외롭고 막 그렇단 말이지. 30대 중후반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2, 3일만이라도 좀 자기 시간을 갖자라고 말해야 되는 거는 실은 연애를 하는 입장에서는 힘들었을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라도 좀 잘해보자라는 마음이니까 영우도 어쨌건 이 관계를 지키려고 생각해서 저걸 쓴 거고 정숙도 저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함으로써 그래도 서로가 맞춰갈 수 있는 거니. 그러니까 정숙 씨가 지금까지 나는 탱탱볼이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 비혼주의야 라고 하고 가서 딴 사람이랑 결혼해버렸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정숙 씨에게도 좋은 기회가 된 거야 오히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했죠. 그래서 다시 그날 손잡고 바로 소주 먹으러 갔어요. 술을 조금만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정숙님한테는 좋은 기회야. 여기서 뭐 자존심 부리는 것보다 수용할 만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해요. 그 와중에 또 가서 소주 먹으면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처음에 정숙님을 만나면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너무 막 좋아하는 것 같고 진짜 나이에 맞지 않게 그냥 되게 재밌으면서도 항상 모든 시간을 함께 하려는 그런 게 좋아요. 옛날에 연애세포가 되살아나는 것 같고. 근데 사회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30대 중반 이후의 사람들은 연애가 인생의 1순위가 되긴 좀 힘들어요. 이 사람을 가장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것들이 있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죠. 그 연애를 유지하기는. 결혼해서도 이렇게 그건 못 살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그리고 정숙님의 어떤 플러팅이 보통은 단기 관계에서 더 먹히는 거다 보니까 맞아. 저 35조를 정숙 씨가 공개했다는 것 자체는 정숙 씨가 큰 의지를 가지고 나도 변화해 보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굽히고 뭐 참고 이렇다기보다는 내가 변화해서 이 사람에게 맞춰보겠다. 이 사람이 내 눈앞에서 영우가 날 찔러? 야 너는 이렇게 하면서 하긴 하는데 혼자서 곰곰이 생각하면 이제 정숙 머릿속에는 내가 영호 없이는 못 사는데 내가 바뀌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머릿속으로. 근데 눈앞에서 영호가 좀 센 말 하면은 또 거기서 막 찌르고 싶고 이러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 또 중요한 논쟁, 풀리지 않는 논쟁이지. 그래서 자기는 아기를 가지고 싶어? 아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이건 어떻게 보면 결혼하기 전에 꼭 나눠야 되는 얘기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그것도 고민이 엄청 많아. 그래서 딩크도 상관없어? 근데 이게 여기서 얘기를 들어봐봐 이러는 게 좀 그 전에도 이거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두 사람의 의견 충돌이 있지 않았나 싶긴 해요. 당장 확정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정숙도 의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근데 아내 될 사람이 오케이 해준다면 아이를 많이 낳고 싶었어. 기본적으로 영호는 많이 낳고 싶은 마음이 과거에는 있었죠. 지금도 아마 있겠지. 그러면 갑자기 저게 바뀌진 않았으니까 많이 낳고 싶은데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그것을 좀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지금 영호의 표현대로라면 뭐 마이너스라고 하고 있으니까
돈이 없는 상황. 하지만 골프는 여자친구도 배워서 하게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40. 저 40이라는 숫자는 이제 영어의 나이가 아니라 정숙의 나이죠, 지금. 힘들지.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 자체가 원래 힘들지. 그래서 일단 자식이 대학에 가면 환갑. 그래서 아기를 낳는 것이 과연 맞느냐. 저거는 합의가 됐어도 두 사람이서 살면서도 계속 고민되는 일이고, 낳겠다고 결정해도 쉽게 안 생기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우리는 딩크로 살자 했는데 생기는 경우도 있고, 살다 보면 물론 뭐 조심하고 뭐 의료 시술을 받으면 뭐 되지만 그래도 맘대로 안 되거든. 그래서 아기를 낳는 게 과연 맞느냐. 둘 다 이제 걱정을 하죠. 근데 자기는 결국 낳고 싶은 거지. 근데 영호도 지금 망설여져요. 왜냐면 지금 정숙과의 결혼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고민이 되지. 영호는 실은 아이를 낳고 싶어. 근데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도 걸리고. 그러니까 영호는 지금 정숙과의 결혼에서 아이를 낳는 것 지금 그림이 안 그려져. 왜냐면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매일 저녁 술을 마시고 나만 바라보는 여성이라면 결혼해서 아이를 그렇게 함께 키울 수 있을까? 지금 정숙 씨가 바라는 것은 나를 챙겨주고 내가 외롭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함께 동등한 어른으로서 누군가를 챙기는 것은 지금 아니긴 해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정숙 씨는 아이를 낳는 게 두 가지 측면에서 두려울 거야. 일단 하나는 내가 누군가를 챙길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내 건강이 그 정도로 괜찮긴 할까? 그 두 가지 두려움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영호는 지금 정숙과의 관계를 선택을 하면서 아이에 대한 걱정, 아이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지. 그러니까 영호는 지금 돌려서 말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호는 압박에 약한 사람이고 상대를 맞춰주려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는 낳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말은 원래 안 해요. 근데 나는 모르겠다 이 정도도 실은 나는 낳고 싶은 마음이 있어 라는 뉘앙스긴 하죠. 그쵸. 영호 씨는 지금 딩크를 원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운 거고. 근데 저 조건이 안 맞으면 영호 씨는 고민을 많이 할 거고 지금 더 망설여지겠죠. 그래서 늦을 수도 있을까 봐. 그러니까 영호는 결혼을 하면 빨리 애부터 낳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러면서 지금, 그러니까 영호 입장에서는 정숙의 나이가 걱정되는데 또 나이를 고지고대로 하면 정숙이 상처받을까 좀 돌려서 내가 문제일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영호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어. 가족에 대해서 그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10년 뒤보다 1년째 제일 행복해. 정숙은 1년이라도 신혼을 누리고 결혼하자. 그런데 지금 영호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있는데 빨리 결혼을 할 거면 빨리 애부터 낳자. 그게 이제 영호의 마음이겠지. 정숙 씨 입장에서는 그동안 연애를 많이 해왔지만 영호를 만나서 사랑하는 시간을, 둘만의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라도 만났으니 빨리 미래를 행복하게 더 살기 위해서 빨리 가정을 꾸리자라는 게 이제 영호의 마음인 거고, 누가 옳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5년 후에 어떤 선택을 잘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 1년이 제일 좋고 근데 초반이 제일 행복하지, 신혼 때가. 10년 뒤에 애를 낳자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 근데 이제 정숙 씨는 지금 술부터 끊어야 되거든. 근데 당장 아마 술 끊을 자신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내일부터 임신할 거니까 오늘 술 딱 끊자, 이게 안 돼. 이게 쉽지가 않아. 지금은 아마 술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피임이 물어본 거예요. 그걸 하고 있겠죠. 혹시라도 뭔가 아이가 생기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술도 마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술을 이렇게 마시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생기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마 철저히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호는 그것이 싫을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으려면 그래 오늘부터 그러면 안 마실게, 이게 아니야. 실은 안 마시고 몸이 어느 정도 좀 그 술을 마시지 않는 몸으로 그렇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숙 씨는 벌써 그렇게 몇 달을 술을 안 마시고 그렇게 하면 벌써 허전해. 지금 몇 년을 당장 영호랑 만나는 동안은 거의 매일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술을 마시면 안 돼. 벌써 이것부터 얼마나 힘들겠어. 누릴 거 다 누리고 술 마실 거 다 마시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제 누릴 거 누렸으니까 이제 아이 가져볼까? 그때가 되면 이제 좀 늦을 수도 있다는 거지. 몸이 이제 너무 술에 적응해 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영호는 아이를 안 낳을 거면 결혼은 왜 하느냐. 뭐 나중에 그러면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는데 결혼을 왜 하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서로가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아이를 낳지 않아도 뭐 결혼해서 잘 사는 부부들도 많고, 제 친구들 중에도 딩크 부부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합의가 안 되면 안 되지. 한쪽은 아이를 원하고 한쪽은 아이를 원하지 않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나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었는데 하고 열을 안 낳고 사는 것도 웃기는 거고, 한쪽이 나는 원했는데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나는 가족을 이루고 싶은데 내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물론 둘도 가족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나는 그런 말 진짜 싫어해. 이거는 뭐
서로가 안 맞는 포인트인데 그 결혼에 대해서 관점이 다른 거지. 맨날 판에 박힌 똑같은 표현으로. 저게 정숙 씨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방심인데 왜 사람들은 다 저렇게 판에 박힌 똑같은 표현으로, 왜 결정사에 가서 사람들은 다 저렇게 판에 박힌 똑같은 패션으로 똑같은 말투를 하지? 그게 안전하니까. 그게 예의니까. 지금 물론 영호가 한 말이 예의여서 그런 거 아니고 그게 안전하니까. 왜 남들은 저렇게 다 남들이 시키는 저렇게 판에 박힌 그런 길만 가지? 정숙 씨는 고등학교 때 너무 판에 박힌 일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졌는데, 안전한 길이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사고방식이니까. 물론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따라야 되는 건 아니야. 판에 박힌 똑같은 표현이라 나쁜 게 아니고 그게 안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검증된 확률 높은 좋은 길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확률적으로 뭐 같은 문장을 항상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이제 그쪽이 안전한 길일 가능성이 높다. 아기도 안 낳을 거면서 결혼 왜 하냐고 물으면 평생 떠돌이야, 외톨이야. 근데 평생 떠돌이가 되는 거는 그런 케이스는 있지. 만났는데 상대가 나만 만나면 비혼주의래. 그렇게 되는 게 실은 평생 떠돌이가 되는 길이죠. 뭐 영호는 실은 지금 가진 게 없지. 근데 결혼하자마자 아이 낳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실은 평생 떠돌이 안 돼요. 그거야말로 실은 가족을 가지고자 하는 목적이지. 지금 평생 떠돌이와 외톨이의 가능성이 높은 발언은 지금까지의 정숙 씨의 행동이긴 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거면 그냥 혼인신고 안 하고, 정숙님은 결혼하면 혼인신고 바로 할 생각 없는데. 결혼식만 하는 거잖아. 결혼을 하는 게 아니지. 결혼식이 결혼하는 게 아니고요. 혼인신고가 결혼하는 거긴 하죠. 이것도 뭐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도 이제 영호는 조금 충격인 것 같아. 그래서 출생신고하기 바로 직전에 혼인신고 할 거야. 결국 결혼을 출생신고하기 전에 결혼을 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 전에 결혼식을 미리 해놓는 거지. 그럼 꼭 식을 올려야 되느냐라는 거에 이제 식은 올려야지. 근데 이벤트지. 그러니까 이벤트나 파티를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해야 되는 건가?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묶이는 거니까 그게 리스크가 있어도 해야 되는 거지만, 만약 이게 그냥 이벤트나 파티를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해야 되나? 근데 또 사랑한다면 리스크를 감수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법적으로 사실혼이라는 게 사실적으로 혼인에 가깝다잖아. 사실적으로 혼인과 같이 본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결혼한 사람한테 사실혼이세요라고 안 하잖아요. 남편분하고 사실혼이세요? 안 하잖아. 법률적으로 혼인이 아니니까 그거에 못 미치는 상태인 거지. 근데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해요.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하고, 그게 뭐 이상한 일도 아니고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어쨌건 사실혼이라는 것 자체가 결혼한 상태와는 좀 다른 상태인 거지. 요즘에는 출산 전에는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경우는 많더라고요. 파티지, 파티. 파티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파티에 목숨 걸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 혼인신고도 안 할 거고, 하더라도 아기 낳기 직전에 혼인신고를 할 거고, 근데 아기를 안 낳으면 평생 혼인신고도 안 할 거고. 근데 이제 청약 이런 거 있으면 그때는 혼인신고 해야지. 청약 이런 게 없으면, 법적으로 유일한 상이 안 되면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쭉 살 수도 있는 거지. 이거는 뭐 당장 조율이 안 되겠지만, 저거는 결혼 전에는 조율을 해야 될 거예요. 저게 조율이 안 되고 결혼을 하면 그거는 좀 쉽지 않죠. 아이를 안 낳거나 대출받을 일이 없으면 우리는 혼인신고 안 하는 곳 사는 거잖아. 국가로부터 가족으로 허락받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러면 아직은 안 받고 싶은 거네. 그러면 그건 언제 받고 싶어지는 거지? 뭐 허락을 지금 안 받고 싶은데 나중에 받고 싶어질 때가 있나? 정숙님은 아이 낳고 이렇게 사는 삶을 그리는 건 아니고, 정숙님은 이 사람이랑 매일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 그거까지야 원하는 게. 지금 실은 그러니까 정숙님은 행복을 이뤘어. 그런데 여기에서 결혼은 그냥 남들에게 우리 이렇게 앞으로도 잘 살게요 보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정숙님의 말이 맞아. 이거는 파티야. 나는 이미 결혼의 행복을 이뤘고, 이거는 그냥 파티니까 지금 이런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정숙님의 삶이 크게 바뀌잖아. 그냥 다만 이 사람이 내 집에서 조금 더 시간을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는 거고,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지. 그렇게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에 무거워진 공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실혼 상태가 더 유리하다면 아이를 낳는 거를 조금 더 주저하게 되겠지. 그 둘 사이에서 합의가 안 되면 그건 문제가 돼. 그래서 이제 딴 얘기 할까요? 근데 정숙은 실은 조금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불안도가 높으니까 그 불안한 상황 때문에 좀 당연히 겁이 좀 많고 두려움이 있을 텐데, 혼자 있는 걸 좀 무서워하고, 그래서 영호와 싸우고 싶지도 않아. 그렇다고 내가 아이를 낳을 자신, 아이를 잘 키울 자신도 없어. 자기의 학창시절은 그닥 행복하지 않았거든. 어린 시절은. 그런 아이가 또 태어날까 봐 두렵기도 하고, 자기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만큼 건강할까?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을까? 그거에 대한 확신도 없을 거야. 그래서 좀 두렵기도 하겠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어느 정도 공유했으니까 두 분이 다툰 거는 아니지. 왜냐면 정숙 씨가 소리 안 질렀잖아. 시무 35조에 있었잖아. 정숙 감정 있다 그랬다고 소리 지르지 않기. 근데 지금 소리 지르지 않았지. 이세 대한 생각, 거기에 대한 세월의 생각도 맞춰가야 되니까. 근데 이건
많은 커플들이 겪는 일이에요. 잘 협의가 돼야지. 어쨌건 이거는 생각을 맞추지 않으면 결혼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생각이 다른 상태로 결혼하는 건 좀 어렵거든. 근데 이렇게 한 해 두 해 가버리면 그러면 영호 입장에서는 이 결혼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 쪽으로 생각이 흘러가 버릴 수가 있지. 근데 다행히 이 둘은 어쨌건 결혼식장을 잡았으니까 내년 이렇게 딱.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 그래도 뭐 아까 잠깐 언쟁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아주 좋을 때죠. 뭐 이런 걸로 헤어질 사람들은 당연히 아니고, 비온 뒤에 땅이 굳었다는 것처럼 일단 덮어놓은 문제가 됐지. 다음날 이제 친구들을 만나러 가죠. 친구들이 굉장히 재치가 있어요. VIP 초대권을 보내서 이렇게 친구네 집에 가서 이제 본방 사수를 하기로 했고, 여기서 뭐 전략회의, 코드명 정숙으로 전략회의도 하던 아주 친한 친구들. 근데 이 친한 친구들을 보면 정숙 씨의 성향을 조금 더 알 수 있죠. 이게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야. 평범하고 좋은 친구들이야.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친구들이 윗사람도 아니고 아랫사람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아니고 같은 부서 사람들도 아니야. 입사 동기란 말이지. 그러면 일적으로 얽히지 않았고 감정적으로는 얽히고 이 사람의 사생활이나 이런 거를 편견 없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친밀하게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팔중가 그렇게 같이 훈련 받았던 시절이니까 마치 훈련소 동기 같은 거야. 군 생활 자체에서는 힘들었을지라도 훈련소에서는 같이 고난을 겪고 서로가 뭐 이 사람이 일을 못한다고 내가 힘들고 이런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숙님은 실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 그리고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는 상태로 친밀한 관계면 정숙님은 본질적으로 좀 선하고 유약한 면도 있는, 근데 튀는, 그리고 실제로는 손해 많이 보는 사람이란 말이지. 근데 좀 거리가 있거나 일적으로 얽혀 있거나 그러면 오해받기 쉬운 사람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영자님은 같은 부서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지금 현역에 같은 부서 사람들이 나오잖아. 근데 지금 정숙님은 10년 전 훈련소 동기를 지금도 친한 거죠. 이거는 정숙님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의리가 있는 사람이지. 그리고 쉽게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지는 못할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오해를 하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숙님의 우리가 과거에 봤던 프로파일링하고 실은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내 업무 역량 교육 과정에서 같은 반이었어. 그러니까 같은 업무 팀이 아니고 교육 과정. 그러면 어차피 배우는 거니까 어떤 이해관계가 막 크게 얽혀있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8주를 동기로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 정숙님의 저런 부분에서 오해도 풀리고 그냥 얼핏 봤을 때 보이는 그런 좀 매너 없는 모습, 매너 없어 보이는 모습들도 이해하고 넘어가고, 저 사람은 악의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8주 동안 아니까 그 뒤로도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숙님은 친밀한 사람하고는 좋다니까 좋은 사람으로 남을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입속 못 차리는 사람이야. 그런데 약한 연결고리를 가진 사회적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면이 있죠. 그래서 뭐 정숙이 그닥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무난하다, 성격 좋다, 쾌활하다, 뭐 같이 교육받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카메라 앞에서도 정말 투명하게 솔직하게 임했구나. 그쵸? 그 덕분에 20기가 재밌었죠. 정숙님 덕분입니다. 20기의 슈퍼맨이었죠. 뭐 내 친구라고 하기 부끄럽지 않았냐라는 말에 그렇지 않았다. 못 말리는 짱구 별명을 지어줬고, 요즘에는 뭐 영우 덕분에 말을 잘 듣는 것 같다. 여기서 테이블에서 막 얘기 안 하던, 이때 정숙님은 영철에게도 좀 관심 있어서 영철에게 좀 말 걸어본다 했는데 영식이 살짝 정숙님 말 끊고 들어와가지고 막 그랬었지. 그래서 정숙님이 이 새끼가? 속으로 했겠지만, 그래서 그거 편집 아니야, 진짜야. 그래서 영식이 나중에 이제 미안하다고 했대. 그거 진짜라고. 그래서 영식한테 문자도 왔고, 영식하고 정숙 씨가 약간 티격태격하면서 친분을 유지하는 좀 그런 사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둘 다 약간 좀 순수한 친구들이니까요. 영호는 이때가 이제 4회차 방송이니까 욕먹을 게 남았을 수 있죠. 정숙한테 혼난 거짓말 아니야 이랬던 것도 이제 거짓말인 게 들통날 거고, 다들 이제 정숙 편이고 영호 편은 아무도 없어. 농담을 하는 거지. 정숙님은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영호의 관계에서는 정숙님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정숙을 내려놓고 다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항상 그 마지막 한 발짝이 모자라서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어떤 걸 이루지 못하는 거 결국 그 마지막 한 발짝이야. 지금까지 해왔던 걸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걸음을 더 걷는 것.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정숙님이 진짜 노력하고 있거든요. 진짜 애쓰고 있어. 근데 이왕 애쓰는 거 딱 그 한 걸음, 자존심 때문에 마지막 한 걸음을 못 걷지 말고 그 한 걸음을 걸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지 뭐 그게. 근데 광수님이 정숙님하고는 대화 안 해보려고요. 그렇게 뭐 저격도 당하고. 근데 여기서 과학에 관심도 많고 지식도 많고, 그래서 특허가 2개나 있다고. 열심히 살았던 디스플레이 장치 및 그의 동작 방법, 그렇게 특허도 냈고요. 플러팅하는 장면들 막 나오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냐는 말에 정숙은 자신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말해 나에게. 근데 이제 스스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 생각이 내가 남들과 다른 거를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나는 옷 입고 다니는 게 싫어. 나는 옷 벗고 있는 게 편해. 그래도 밖에 나갈 땐 입잖아. 그런 것처럼
이게 내가 옷을 안 입고 싶어도 그 상황에 맞는 것. 너무 극단적인 예시지만. 그리고 여기서 둘이 뽀뽀하거든? 그걸 또 친구가 봐. 으악! 여기서는 다행히 안 받고. 친구들 가끔 이제 여자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 앞에서 뭐 스킨십 하는 애들 있으면은 아주 꼴배기 싫죠. 그러면은 야, 니들 가서 둘이 놀아. 계산하고 와라 갈 때.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러죠. 영어는 외유내강. 아, 이 사람들은 뭐 외유내강, 그리고 외강내유를 약간 디스하듯이 썼구나. 이 모임에서. 그래서 정숙님이 외강내유라는 거를 약간 디스라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가 일종의 자격지심이구나. 내가 외강내유형이라는 거 생각하고. 그래서 매너도 좋고, 뭐, 어쨌건 뭐, 영어 다들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1박 2일로 놀러 가요. 구미 펜션에 놀러 갑니다. 근데 마트에 갔는데 사람들이 알아봤다? 근데 영호 씨를 보고 알아본 것도 아니고 바로 정숙 씨한테 순자 씨 이러면서 알아봐요. 이거는 제작진 때문에 알아본 거 아니야? 그래서 안경까지 벗고 그러면 저분이 뽀뽀한 분이에요? 이러는 건데 하필 순자로 오해했어. 그러니까 저 지역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저기 펜션에서 찍은 게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 방영되고 있는 낯소리구만 이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 영호랑 정숙은 오랜만에 가보자 이거였지만 저기서 장보고 있는 외부인의 입장으로는 저기 펜션에서 지금 찍고 있는데 아 지금 보러 온 거구나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너랑 있어서 순자로 알아본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좀 찌르는데 영호는 뭐 방송도 다 재밌었고 그런데 지금 정숙은 펜션을 가면서 부정적인 감정부터 떠올려요. 자기가 상처받았던 것, 불안한 것, 상처받았던 걸 떠올려. 불안하니까. 자기는 친구들이랑 볼 때 제일 재밌었던 게 사마였던 것 같아. 그러면서 짜장면. 근데 이게 실은 영호랑 정숙 씨만의 문제는 아니고 낯솔이나 이런 연애 프로에서 커플이 된 모든 사람들의 문제 같아.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문제 같아. 연애는 실시간인데 방송은 과거의 일이지만 저게 실시간으로 보이고 심지어 그게 실시간으로 보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안 겪어도 되는 위기를 다시 겪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정숙님이 일편단심이었던 거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또 그 사람이 또 그때의 마음이 힘들었던 거를 뭐 나중에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고 또 그거를 또 상대가 받아주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되고 자꾸 재현되니까 그게 이거는 이분들만이 아니고 과거에 우리가 봤던 커플이 됐던 많은 분들이 겪었을 수밖에 없는 문제 같아요. 맞아. 잘 만나다가 방송 보고 헤어지니까 결과적으로는 방송은 방송이고 저건 과거의 일이라고 두 사람이 서로가 이해하고 여기서 이 경우는 정숙님이지만 내가 마음이 힘든 쪽에서 그걸 스스로가 이겨내려고 애를 써야지. 그럴 수밖에 없지. 여기선 또 영호님 입장이지만 영호 입장에서는 또 그거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려고 또 애를 써야지. 또 추억의 장소. 자기 단골집이래. 짜장면 먹었던 데죠. 옥순이랑. 근데 그때만 해도 영호님한테 제대로 어필할 거야 이러면서 의지를 다졌던 곳이잖아. 뭐? 안 넘으면 남자 아니다라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의 아픔을 느껴보라고. 본인이 없이 혼자 보내야 아픔이지. 근데 그 아픔을 왜 굳이 느끼게 해? 내가 아팠으니까 너도 그만큼 아파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한테 요리를 해주다가 내가 손이 데었어. 내가 너 요리하다가 데었어. 일로 와봐. 손 잠깐 일로 줘봐. 달군 펜을 손에다 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물론 그 내가 아팠던 게 이 사람 때문에 아팠던 건 그거랑 좀 다른 사례지. 그래서 펜에서 내가 손이 된 거는 내 실수니까. 그거는 내가 방금 예시를 너무 악독한 일이지만 굳이 이 사람이 아프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아프게 할 필요는 없지.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아프지도 않고. 근데 이 사람이 아프지 않을까봐 이 사람을 계속 공격해. 계속 막 힘들게 해. 그러면 여기서 상대는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이 여기서 묶여있는 경우에는 그게 괜찮은데 도망갈 수도 있는 거야. 아프긴 사람 누가 아프고 싶겠어. 그래 맞아. 출연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지. 이 시점에서 뭐 내가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그리고 내 실은 지금 내 여자친구 정숙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아줘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영호는 컥 하면서 이제 계속 눈치를 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서 정숙 씨는 또 그때 짜증을 먹었던 기억이 진짜로 스물스물 올라와. 아니라고는 하지만 올라와. 그러니까 여기서 또 거기다 술도 한 잔 걸쳤겠다. 이제 그러면은 더 심한 말을 하게 되지. 한쪽이 술을 마시면 그러니까 다 같이 술을 마셔서 좀 술이 좀 들어가면 조금 이렇게 좀 언사가 심해져도 이해하잖아요. 뭐 술 취해서 그런 겠거니 하고 서로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한쪽만 술이 좀 들어간 상태로 감정적인 얘기를 해버리면 받아주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지. 그때는 오해가 있어서 제가 정숙님을 선택을 못했었죠. 그때 이제 오해는 이제 정숙이 나를 선택하지 않겠구나. 이제 그런 식의 오해가 있었지. 그때 아침에 대화를 하면서 영호가 추가 심호 50조 써올 것 같았다고. 지금 이거 35조에 들어가요. 35조. 여기에서 지금 비관적인 마음 갖지 않기. 존칭은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존칭은 하고 있고 우리 사이의 일 너무 많은 곳에 이야기하지 않기. 방송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걸 영호가 머릿속에 딱 박아놔야 돼. 그리고 여기다가 번호를 매겨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 그 신무 35조에서 매탕에 위배되는 일이야. 지금 그거는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나한테 그만하기로 하지 않았나? 그걸 해야지. 뭔가 비관적인 마음 갖지 않기. 이거겠네. 이거를 바로바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찌릿.
자기를 선택하지 않은 거. 안 한 거지, 못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오해가 있긴 했죠. 그 당시에 이제 영호는 그때 정숙이 약간 찌르는 농담을 하면서 살짝 그 농담을 영호가 듣고, 아, 내가 아니구나. 그때 뭐였더라? 영호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잘해주니까 상대가 떠난다. 그러니까 뭐 그때 정숙이 뭐 잘해준다고 떠나 뭐 다른 게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영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 이 사람이 내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했었거든. 그렇게 이제 정숙 씨는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자기 고량주가 몇 순이게 이거 7순주 나도 기억해. 그렇게 이제 술을 또 마시고요. 근데 정숙 씨는 진짜 술 줄여야겠다. 물론 뭐 중국집에 오랜만에 여행 가서 중국집에서 술 마시는 게 당연하죠. 당연할 수 있지. 뭐 당연히 술을 부르죠. 근데 이제 술이 없는 장면이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모르죠. 근데 뭐 술을 그냥 좋아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아우 내가 여자도 선택해가지고 짜장면 한번 먹였어야 되는데 근데 정숙 씨 할 말은 해. 나 짜장면 안 먹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은 맞지. 그 당시에 영호에게서 관심을 보인 사람이 옥순 그리고 순자도 있었어. 초반엔. 그래서 그때 자기소개에 의해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했다라는 거 정숙 할 말 없어. 사실이거든. 그래서 그때 반응 괜찮았으니까 안 먹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인기 많았다고 어필하네. 아니 본인이 틀려놓고 또 어필한다고 뭐 그래. 그래서 영호는 안 먹었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건 맞지. 제작진이 잘 풀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매번 석고대자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니까 뭐 석고대자 하는데 뭐 언제 했니? 이제 미안하다고 계속 했고 석고대자는 한 번도 안 했고 저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해줘야 되는 게 그런데 방송이니까 또 저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방송이 나오는 동안에는 뭐 미안하다고 할 수밖에 없지 뭐 영호 입장에선. 그럼 프로포즈 때 기대하겠어. 프로포즈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근데 영호는 프로포즈? 응? 뭔 머리가 텅 빈 얼굴을 하고 있어? 프로포즈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근데 이거는 뭐 방송에서 안 나왔겠지만 둘이서 결혼 얘기가 더 많이 오고 갔겠죠. 그러니까 결혼을 어느 정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아 결혼을 하기로 했으면 뭐 프로포즈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왜 처음 듣는 소리처럼 듣지? 근데 프로포즈 자체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영호는 아직 왜 방송을 보죠? 카메라를 보죠. 됐어 하지마. 석고대자랑 프로포즈 둘 다 하지마. 근데 여기서 영호가 인터뷰에서 결혼을 약속하기 이전부터 한다는 게 상상이고 서로 결혼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프로포즈 할 타이밍을 놓쳤다. 그게 이제 영호의 말인데 뭐 그거는 뭐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짜장면 먹을 때 분노. 혼자 먹었으니까 미안했다고 하고 뭐 계속 미안했다고 하는 수밖에 없지 뭐. 그리고 내가 매력이 부족했나 보지 하면은 뭐 또 뭐라 그래. 뭐 이미 일어난 일을 뭐라 그래. 바꿀 수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영호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사과하거나 아니면 사라져주거나 둘 중에 하나지 뭐. 영호같이 예를 들어서 인내심이 강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또 큰 근데 이건 마음이 크다기보다는 갈 곳이 없는 근데 영호 씨는 갈 곳이 없진 않죠. 여기서 이제 지치면 내가 정말 미안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그걸 뭐 지금으로서 어떻게 하겠냐. 네가 그것 때문에 계속 상처받는 것 같으니까 너를 위해서 우리는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다. 가 이제 보통의 레파토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너를 위해서 여기까지인 것 같다. 네가 나 때문에 계속해서 그 상처가 곱씹어지는 것 같다. 너에게 그런 상처를 주지 않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길 바란다. 보통의 이제 이 레파토리죠. 너무 뻔한 상황이지. 뭐 회평들이 자주 쓰는 멘트지만 이 손이 떨리는 거는 지금 술 때문인가요? 술을 지금 마시고 있지 않지만 최근에 술을 많이 마셔서인가요? 아니면 겁에 질려서인가요? 결국 젓가락 내려놓고 근데 영호 씨가 성격이 좋아. 영호 씨가 그래도 잘 받아주고 이런 면에서 또 잘 맞는 거야. 원래 보통 이제 보통 사람은 어때? 젓가락 내려놓으면서 아이 그만 좀 하라고 좀 먹고 있는 거 안 보여?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리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언제까지 할 건데? 싸워 언제까지 할 건데? 그래서 뭐 내가 뭐 과거로 가서 뭐 변화를 해? 아니면 뭐 지금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해줄까? 이러면서 막 버럭버럭 해버리면은 여기서 뭐 싸움이 나거나 또 정숙은 아예 그런 게 아니고 왜 그렇게 또 화내냐 그러면 또 그러지. 근데 이제 영호 씨는 체할 것 같은데 이제 그 정도로. 근데 한번 체해봐요. 나도 그때 그렇게 속이 좋진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체했으니까 너도 체해야 돼. 이런 것들이 실은 결혼 생활을 할 때는 바뀌어야 되는 포인트죠. 내가 너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너도 힘들어야지. 내가 너 없는 동안 집안일하고 힘들었으니까 너도 집안일 해야지. 그래서 내가 이 부분 좀 어지러놨어. 와서 청소해. 안 해도 될 일을 만들어놔. 내가 일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굳이 이 사람이 속 편하게 먹을 수 있지만 너도 속이 불편해야지. 그래도 맛있게 먹었다며. 근데 만약 그때 너를 선택했다면 우리가 잘 됐을까? 근데 정숙은 그랬으면 재미없었을 것 같아. 각성도 안 하고. 그래서 재미없게 무미건조하게. 그래서 잘했대. 그래서 영호는 뭐라고 안 할 거지? 그때 왜 순자를 선택했니 이런 거. 근데 정숙은 자기가 뭐라고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뭐라고 해야 돼. 그래야 자기 감정이 풀린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기침을 참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기침이 나올 것 같으면 항상 기침을 해. 그러면 이제 내 속도 붓고 주변 사람도 시끄럽고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럼 나는 병원에 가고 다른 사람은 피곤하니까 떠나가고 그렇게 되겠죠. 뭐 실제로 정숙이가 병원에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잘했다며. 근데 결과적으로 그랬지 뭐. 근데 괜히 장난치는 거야. 이게 보통 남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죠. 장난은 남도 재밌어야 장난 아닌가? 재밌잖아. 보통 일진 애들이 이짐에 할 때 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장난이야. 에이, 재밌잖아, 재밌잖아. 아씨, 웃어. 아우, 갑자기 트라우마가 몰려오네. 난 안 재밌어요. 마음이 아프거든. 근데 왜? 뭐 기분이 불편해서? 근데 진짜로 토라진 건지 장난을 치는 건지. 그래서 뭐 장난이야 라고 하는데 안 느껴져 장난인 게. 근데 뭐 여기서는 안 느껴져라고 할 수가 없지, 영호 성격이. 그때처럼 반병 먹은 거야. 저 표정을 보고 장난이라고 느낄 수 있으면 뭐 그 사람은 뭐 정수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보통 사람과는 다른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람일지. 그래서 그때의 기록이 새록새록해. 그 장면을 볼 때 출장을 갔대. 다음 주에도 수요일날 출장을 가고. 근데 이거는 뭐 한 달 전에 잡은 거라서 언제 나올지 예측 불가인데,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건 일부러 잡은 것 같아. 이거는 약간 뭐 확실하진 않은데 그냥 내 생각엔 왜 그러냐면, 지금 저게 1년 전에 잡은 것도 아니고 한 달 전이면 방송을 찍고 와서 잡은 거거든. 그러면 초반에 이런 일이 있겠다. 그래서 2주 연속 수요일 날마다 출장을 잡았다면 이거는 한 달 전이면 의도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근데 뭐 그게 정숙님 옆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그냥 하루 이틀 지나서 이렇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옆에서 이제 계속 그 미안해 이런 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저걸 수요일로 맞춘 거는, 그것도 한 달 전에 잡았다는 거는 상당히 의도적이지 않나. 하지만 이해는 한다. 옆에 있어야 제가 더 빨리 마음을 더 어루만져 주고 그러는데, 근데 어루만져 주는 것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살짝 피해 있을 수 있다. 왜? 내가 뭐라 하진 않았잖아. 저게 문제야. 지금 본인이 뭐라고 하고 있다는 걸 몰라. 나는 장난을 쳤을 뿐이고 나는 뭐라고 하지 않았고, 이게 감정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거거든. 내가 뭐라고 했다 그래요? 또 그냥 장난친 건데? 그러면 이제 진짜 이렇게 할 말 없는 거지. 상대는 장난만 쳤고 영호는 그 장난도 못 봐주는 쪼잔한 사람이 되기 싫어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 그냥 하는 거고, 누군가는 저걸 뭐라고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저거를 자제할 수도 있는데, 애초에 정숙님은 뭐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게 이제 한동안 좀 계속 되겠죠. 근데 문자로 이러니까 저는 마음이 불안불안하죠. 저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방송 나올 때니까, 영어도 이 나오는 그런 동안에는 또 받아주고 기다릴 필요는 있지. 정숙 입장에서는 또 저걸 또 어디 가서 누구한테 뭐라고 하겠어. 35조에서 36조를 만들어야겠어. 금지. 그러면 이제 힝이라고 보내나? 과거 일이지만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은 들 수 있죠. 내가 이 사람들이 뭐 연예인도 아니고 그런데 저렇게 방송에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면 뭐 기분 좋을 리는 없겠지. 그래서 정말 많이 모아냈어요. 민망하고. 그 모습만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게 정숙을 생각해서 이 사람이 마음이 아팠겠구나, 아팠다기보다는 그냥 자꾸 찌르니까 아파. 자꾸 찌르고 하니까 자기 마음이 계속 아픈 거지. 그리고 정숙은 양치하고 싶은데 칫솔을 안 갖고 왔대. 나는 있는데 어떡하지? 빌려줄 마음이 딱히 있진 않았어. 자기 거 쓰지 뭐. 영호 표정 좋지 않아. 괜찮겠어? 자기 입안에 충치 않아. 영호는 별로 안 괜찮았는데. 그렇게 이제 펜션 사장님을 만나서 그 방으로 갑니다. 기억이 나죠? 그때 그 방? 돼지국밥 끓였던 데네. 돼지국밥 데웠던 데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뽀뽀했던 기억. 여기 데이트 신청했던 곳. 근데 거기서도 또 이씨. 무조건 자꾸 부정적인 것부터 무조건 자꾸 떠올리네. 뭐 어디 가서 뭘 하겠어. 이게 이제 계속되면은 저걸 인내하지 않으면, 물론 지금은 이해해. 저 장소나 방송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해하는데, 저게 이제 계속되면 그때 말했던 이제 제 친구, 전 여자친구 9년 그렇게 돼버린다고. 자기가 이 사람을 찌르는 건 장난이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매 순간마다 그러고 있어. 모든 거를 그렇게 스스로가 상처받으려고 한단 말이지. 첫인상 선택했던 좋았던 기억을 불러일으키려고 요조숙녀 모드로 했었대. 근데 이런 것도 보면 착한 척 했었지 이런 말에, 지금은 안 착해요? 영호의 말에 아니 원래 착한 사람인데 더 가식적으로 행동했다, 이런 게 이제 좀 긍정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원래 정숙이라면 나 원래 안 착해 약간 이렇게 할 텐데, 이런 것도 보면 그래도 많이 정숙님이 좀 부드러워지지 않았나, 영호 앞에서. 근데 가식을 좀 섞었지, 부끄러운 척 하면서. 그리고 두 사람은 손 줘야 하는데 손도 안 주고 칭얼대지만 그래도 결국 이내 손을 잡고 자는. 두 사람은 다시 그날의 분위기를 만들었군요. 그럼 지금 우리 뽀뽀할까? 과거에 그랬지. 지금 우리 뽀뽀할까? 라고 물었지. 그래서 영호가 너 그때 지금 우리 뽀뽀할까 했지만 너 나랑 뽀뽀할래? 정숙은 아니야, 나 뽀뽀하고 싶어 이랬어. 정숙이 이게 문제라니까.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했던 거를 잘 기억을 못해요. 감정을 기억하는 거지. 그래서 내 기억엔 나 뽀뽀하고 싶어 했는데 지금 세 문장이 등장했지. 그럼 지금 우리 뽀뽀할까? 그리고 너 나랑 뽀뽀할래? 이 문장 두 개는 가까워. 나 뽀뽀하고 싶어. 이 문장은 조금 거리가 있지. 근데 정숙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 정숙 씨는 그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감정을 우선으로 해. 자기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정적인 판단으로 그때그때 감정적인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억이 자꾸 왜곡되는 면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억이 자꾸 왜곡되는 거에는
지금 술을 너무 자주 마시는 것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나는 좀 걱정도 되는데, 너 나랑 뽀뽀하려는 상대방 의사를 물어보는 거잖아. 아니 본인이 물어봤었는데요? 우리 지금 뽀뽀할까? 우리라고 묻긴 했지만 우리 지금이라고 현재 시간도 했지만 뽀뽀할까? 라고 의사를 물어봤는데요? 난 의사를 물어보지 않아. 그래요? 아 그땐 정숙 씨가 아니었군요. 영호 씨 그러면 그 사이에 두 사람을 만나고 있네? 우리 그냥 물어봤어요. 근데 이런 거야, 이런 거.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실수들을 자주 저지르죠. 오히려 지금 기억력은 영호 쪽이 더 좋거든.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얘기할 뿐. 그런 마음은 있었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고, 원래 기억은 잘 안 나요. 원래 사람이래. 신경 안 쓰면 기억 안 나. 나 같은 하남자나 이것저것 신경 쓰니까 기억을 하는 것들이. 근데 저도 기억하는 게 많지는 않아요. 감정적으로, 근데 자기가 너무 감정적인 사람들은 자기 기억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확실한 기억이어서 내가 틀릴 리 없다고 생각해. 실제로 틀렸음에도. 지금 정숙님은 틀렸거든? 근데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 이제 그러면 싸움이 나는 거지. 근데 다행히 영호 씨는 또 그런 걸 잘 받아주더라고요. 그때 그냥 져주더라고. 서로 둘이 이제 뽀뽀하고요. 뽀뽀하고 짤바라고 하고 또 뽀뽀하고 6초 뽀뽀했대. 그러면 둘이서 입 맞추고 속으로 센 거야. 하나, 둘, 셋. 쳐다가 호흡하고 짧아 다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옥시토신 분비됐냐. 그렇게 두 사람은 아름다운 펜션에서의 밤을 보냈고요. 카메라들은 빠져줬겠죠.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결혼식장을 보러 갑니다. 5월 18일 1시 취소 수수료가 있고 신중하게 해라. 근데 여기서 정숙 씨가 카메라가 있는 앞에서 계약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영호 씨가 좀만 생각해보자 하고 싶은데 못해. 이것이 슬슬슬 싹싹싹의 그 싹싹싹 마지막 싹이 아닌가? 마지막까지는 아닌가? 싹싹싹 중에 어쨌건 싹싹싹일까? 자기 마음에 들지? 계약할까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요. 내년 5월 18일 파티죠? 파티 이벤트라고 했습니다. 네, 이벤트 파티. 진짜 대단하죠. 낯설 나와서 결혼할 사람을 만나고 결혼식 예약까지. 야, 이게 나중에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 또 그것도 낯설사기에서 나올 텐데. 이제 정숙 씨도 많이 계속 배워가야지. 취소 수수료가 30만 원인데 취소 못하지. 그때까지 잘 지내자. 그래서 그 이후로도 잘 지내자라고 해서 인생의 동반자, 내 사람. 이렇게 살 때까지 장난도 많이 치고 많이 껴안고. 그래서 굿나잇 키스할 정도로 애틋해지고 싶다. 영호 씨가 그 가족에 대한 애착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일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두 사람이 원하는 그 지향점이 좀 빨리 서로가 합의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이 위기가 없이 잘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내년에 결혼해요를 마지막으로 방송이 끝이 납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례로 남을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해도 결국 연애나 결혼은 한 사람만 하는 거다. 물론 걱정되는 포인트가 없는 게 아니야. 굉장히 많아요. 두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이한 면이 있으니까, 결혼으로 가는 면에서는. 연애라는 면에서는 별로 특이할 게 없는데, 그래도 어쨌건 잘 되기를 진짜 진심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